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공학적인 사고로 풀어보는 인공지능 활용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뭐 제목에 보면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우리는 초고 해상화 뭐 이런 내용일 텐데, 만약에 이런 이미지에 로 레졸루션이 있다면 이렇게 어, 슈퍼 레졸루션의 기법을 통해서 로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하이 레졸루션으로 올리는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특히 뭐 딥러닝 또는 컴퓨터 비전 쪽에서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럼 이런 기술들은 우리가 뭐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뭐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 플러스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 많이 응용되고 또 개발되고 그것이 응용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공학적인 문제에도 차용해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당연한 그런 모티베이션 또는 모티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다른 도메인에 적용하는 그런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좀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어떤 이미지 같으세요? 재료 이미지입니다. 재료의 뭐 여기는 샘 이미지인데, 재료의 마이크로 스트럭처와 구조를 보기 위해서 촬영을 했는데, 뭐 다양한 이유에서 뭐 실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그 세팅 파라미터들을 잘못 조작하는 실수를 해서 이렇게 블러하게 이미지가 찍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아웃 오브 포커스 된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으나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리포커스라고 했습니다. 포커스가 맞는 깨끗한 샤프한 이미지로 리컨스트럭션 또는 리스토어 또는 리빌드업을 할 수 있다면 공학적으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찍는데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훨씬 더 스마트한 이런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세이브할 수 있는, 많은 시간적 그리고 비용적인 것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미 리포커스라는 것들이 상용화되어서 대부분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쓰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적용하는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조금 여기서는 재료 이미지에 좀 스페시픽하게 특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머티리얼 쪽에서도 역시 머티리얼 이미지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리포커싱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영구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재료 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레졸루션이 낮은 이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상도가 낮죠. 이거를 하이 레졸루션의 이런 이미지로 슈퍼 레졸루션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하이 레졸루션은 고가의 장비로 촬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로우 레졸루션은 장비가 저가겠죠. 그래서 당연히 제일 이상적인 경우는 비싼 장비에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측정을 하면 베스트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저가의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가지고 스마트하게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하이 레졸루션의 슈퍼 레졸루션 기법, 이것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제는 컴퓨터 비전에서는 많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기법들인데, 이것을 머티리얼 이미지에 적용함으로써 이런 공학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잘 디벨롭된 방법론 또는 알고리즘 기법들, 여기서는 인공지능 커뮤니티 쪽이고 컴퓨터 비전이겠죠.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내 필드, 내 도메인, 또 아니면 이쪽 도메인에 적용을 하면 기존에 뭔가 없던, 아니면 기존에 있었지만 그것을 훨씬 빠르게 저가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특히 대학원생이라면, 뭐 또는 연구자라면 그런 연구의 기회도 여러분들이 두루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좀 멀티 디스플린하게 또 다양한 필드에 관심을, 그걸 다 각자의 필드의 전문가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난 여기에 관심 없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열어놓고 여러분들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연구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면 로 레졸루션 이미지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의 두 이미지의 페어를 준비해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딥러닝 네트워크에 보여주면서 딥러닝 네트워크가 여기에 관계를 학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잘 학습된 네트워크가 있다면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으면 거기에 아웃풋이 마치 우리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본 것처럼 슈퍼 레졸루션 기법이 적용이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딥러닝 네트워크에는 페어드된 데이터를 보여줘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이 예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료가 있을 테고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동일한 위치에 픽셀 사이즈까지 맞아야 되는, 정확하게 싱크를 하고 로우 레졸루션의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지만,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00번, 1000번 정도 필요한 상당히 비싼 작업입니다.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블러한 것들 이미지를 한다고 하면 재료를 두고 샤프하게 찍고 또 정확한 같은 세팅에서 픽셀의 위치까지 싱크가 맞아야 합니다. 거기서 의도적으로 내가 블러한 이미지를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초점 거리를 바꾸겠죠? 네. 그렇게 해서 블러한 이미지를 찍어야 되고, 그 두 개의 이미지는 역시나 또 제가 강조드리지만 정확하게 위치가 싱크가 온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이 의외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티디어스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배우시면 좋겠지만, 실제로 어떤 특정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에 필요한 데이터 페어를, 여기서 이제 지도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아웃풋은 우리가 말하는 레이블링 작업이겠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생각을 사전에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작업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에서는 인버스 프로블럼입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업저브된 이미지예요. 로우 레졸루션일 수도 있고 블러한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스토어된 이미지를 원하는 것은 깨끗한 이미지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버스 프로블럼,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AI 모델 트는 뭐 요즘 뭐 딥러닝 모델로 인버스 프로블럼 풀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AI 모델에는 이것이 아웃풋일 테고 이것이 인풋인 거죠. 이것이 인풋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냐 하면 깨끗한 원본 이미지를 촬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촬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이 경우에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컨벤셔널한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이쪽이 슈퍼 레졸루션 기법을 쓰기 위해서 레졸루션을 낮춰야 된다면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써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고, 리포커싱 문제를 위해서는 가우시안, 뭐 예를 가장 대표적인 건 가우시안 필터를 써서 역시 마찬가지로 컴퓨터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써서 블러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그러고 또 추가적으로 더 좀 그 다양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노이즈 로버스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이즈를 인위적으로 더 추가를 시킬 수도 있고, 이 작업은 유저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프로세스가 중요한 건데,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근데 저희는 오리지널 이미지만 확보를 합니다. 싱크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미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서 슈퍼 레졸루션의 다운 샘플링을 하고, 그러면 픽셀의 사이즈가 싱크가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우리가 업저브된 이미지처럼 트릿하는 겁니다. 트릿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확보되는 거고, 학습을 할 때 아웃풋에 보여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리스토어 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이미지의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아이디얼하니까 오리지널 이미지를 아웃풋에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지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어드 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컨스트럭터를 리스토어 하기 위해 필요한 이미지만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인풋 쪽에 들어가는
업저브된 또는 크롭트된 이미지는 여기에서 다른 전통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뭐 예를 들면 다운샘플링이라든지 블러링을 하는 가우시안 필터를 치겠죠. 그렇게 해서 얘를 유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요게 키한 아이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프로페션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확실하게 많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고심하고 좀 스마트해질 필요는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제가 또 드리는 메시지고, 좀 이제 다음 스토리로 좀 넘어가서 재료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 이미지를 이야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료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료적으로 또 관심 있는 것은 보시면 뭐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고 요런 느낌을 보면 뭔가 좀 다르죠. 뭐 여기랑 다르죠. 다르다는 것은 재료적으로는 페이즈가 다른 건데, 상이 다른 건데, 재료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런 상이 뭐 예를 들어 뭐 A라는 상이 있고 B라는 상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분류를, 레이쇼를 봄으로써 통계적으로 이 재료의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이건 재료 영역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면적이라고 하면 픽셀, 여기 면적을 알아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나이브하게는 거기에 해당하는 픽셀의 카운트를 해야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픽셀의 카운트를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면 머티리얼 프로퍼티, 스태티스티컬한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계산할 때 유용합니다. 근데 허들은, 그리고 다시 요걸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컬러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픽셀마다 다른 색깔로 칠해지는 거죠. 페이즈가 같은 것은 같은 색깔로. 그런데 이거를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이야기를 하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알고리즘도 잘 정립이 되어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머티리얼 이미지 또는 여기서는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싶은 거죠. 당연히. 역시 마찬가지로 AI 커뮤니티에서 잘 웰 디벨롭되고 이스태블리시 된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다른 필드, 여기는 해픈 투비 머티리얼 이미징 필드에 적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모티브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봤더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데이터라는 것은 이 데이터 페어가 준비되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이걸 그냥 컬러링이라고 할게요. 컬러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인 거죠. 뭐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걸 레이블링이라고 할 거고, 머티리얼 쪽에서는 컬러링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한다고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색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렌지색으로, 그 다음 뭐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이것을 전문가에게 뭐 이런 재료 이미지를 뭐 예를 들면 100장, 1000장을 준비를 하고, 이 준비된 페어드된 세그멘트된 이미지를 가지고 지도학습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다 말이 맞죠. 근데 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머티리얼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세그멘테이션 컬러링을 1000장, 2000장을 한다? 상당히 비싼 과정입니다. 비싼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학적인 사고라고 했는데, 공학적인 의미 또는 프랙티컬 의미에서는 그런 머티리얼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인공지능 기법이 확보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겠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티디어스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수히 많은 페어드된, 그렇지만 그게 익스펜시브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좀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동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fully segmented 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걸 dense annota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스크리블 annotation이라고 세그멘테이션 하는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의 annotation 또는 세그멘테이션을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것도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야 하지만 이거보다는 노력이 적게 들겠죠. 뭐 누가 봐도.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이러한 레이블드 된 데이터, 이거
가장 아이디얼하게는 언수퍼바이즈 러닝을 해서 이 이미지만 가지고 자동으로 컬러링 또는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어떤 정보를 더 주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펑션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당장은 그렇게 쉬운 태스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중간에 어떤 단계를 생각해 보면 전체를 다 컬러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근데 그 일부분은 전문가의 레이블링 요청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것과 이 이미지, 페어드된 이미지를 가지고 전체를 이미지, 머티리얼 이미지의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는지, 없으면 그걸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 접근 방법으로 좀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 모델을 디벨롭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 그 결과만 먼저 보여드리면, 이러한 이미지가 주어져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정도의 스크립을 어노테이션을 전문가에게 받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걸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이렇게 무슨 요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세이빙을 하는 거죠. 세이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요런 이미지에서 머티리얼 이미지에서 요 정도의 세그멘테이션을 리퀘스트해서 받았고 스크립을 어노테이션을 그걸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했더니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이 키워드는 슈퍼바이즈 러닝의 데이터 레이블 작업에서 좀 힘들 수 있으니 가장 반대쪽에 있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가장 좋으나 그것은 우리가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중간에 어디 그래서 그 중에 한 기법이 weekly supervised learning을 사용해서 머티리얼의 페이즈 세그멘테이션을 한 연구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플러스 제가 액티브 러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액티브 러닝이라는 것은 단어는 처음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느낌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액티브 러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뒷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터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런 이미지에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받았다고 하죠. 스크립을.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죠. 지금 이런 부분들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전부 다 파란색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휴먼이 인발브를 하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에. 1차적으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의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봤더니 틀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틀린 부분을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언설텐티가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스클래시파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의 인공지능 모델은 그 부분에 대해 취약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왔고 요 결과를 보면서 유저가 이렇게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보이시죠? 요 부분 예를 들어 요 부분을 보면 여기를 커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한 거는 요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휴먼 인 더 룹이 된 겁니다. 휴먼의 가 인발브 되어서 액티브하게 레이블링 어노테이션이겠죠. 정보를 주는데 선별적으로 준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는 정보를 레이블링 작업을 최소로 하고 싶기 때문에. 최소로 하지만 그것을 줬을 때의 모델의 개선이 가장 이펙티브한 부분을 주고 싶은 것이고 그 부분은 이 결과에서 가장 언설티티가 높은, 다시 말하면 틀린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모델을 이 과정을 치면 개선이 되겠죠.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또 이걸 가지고 또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이렇게 또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테고 여기가 이 부분을 반영한 거겠죠. 이건 사람이 한 겁니다. 자동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또 모델이 또 개선이 되겠죠. 점진적으로 모델이 개선이 되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레이블링 작업을 선별적으로 하고 그 선별적으로 하는 위치에 대한 것은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할지 이건 사람이 개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용어가 액티브 러닝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지금 어노테이션의 양을 보면 이 방향으로 갈수록 레이블링의 양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을 가지고 모델력을 디벨롭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셋이 가장 이펙티브한 영역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데이터의 양을 최소로 하고 싶을 때는 패러럴하게 한 번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퀀셜하게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좀 더 이펙티브 할 수 있다. 그거의 근거는 이 뒷부분을 데이터를 준비할 때 이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의 데이터의 레이블링을 주는 거죠. 그게 좀 액티브 러닝의 아이디어다라고 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학적으로 인공지능은 뭐 요즘 보시면 이런 거죠.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면 뭐뭐를 잘한다. 근데 요 조건이 다양한 공학적인 문제에서는 충족되기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많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충족을 스몰 데이터 셋일 때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를 아는 것 당연히 알아야 중요한데 그걸만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공학적인 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놓치기가 쉽다라는 걸 제가 좀 저의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는 쌉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냥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만약에 3D 프린팅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자체도 귀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데이터는 비쌀 수 있지만 이제 조금은 제가 좀 이렇게 확장을 해서 그냥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는 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싸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레이블이겠죠. 뭐 그런 인포메이션은 생각보다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비쌀 수 있으니 조금은 스마트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 메시지로 드리겠습니다. 액티브 러닝에 대한 것에 대해 조금은 그 인공지능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앙상블 모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액티브 러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을 좀 그냥 다시 좀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앙상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런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뭐 이걸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 스플릿을 한 다음 뭐 7대3이 돼도 좋고 8대2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일 수도 있고 리그레이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따라서 우리 모델 방법을 많이 알고 있죠. 뭐 A 알고리즘, B 알고리즘 이렇게 해서 모델을 서로 다른 모델을 모델 하나만 쓸 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주로 배웠을 겁니다. 아마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내가 원하는 어떤 모델을 적용 또는 알고리즘 적용해서 그 결과를 본다. 근데 우리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집단 지성인 거죠. 집단 알고리즘이겠죠.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을 적용시켜서 그 이 결과가 다 동일하면 제일 좋은 거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것은 실제 프리딕션이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모델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모델이 클레임하는 리절트를 받아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좀 더 세이프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좀 더 로버스트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하게는 하나보다는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거죠. 앙상블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를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평균을 할 테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모조리티 포팅을 할 거고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앙상블에서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게 앙상블의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이거 좀 지우고 보면 이런 기법들 이렇게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요거는 동일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다른 모델을 적용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는 지금 제가 그냥 편의상 같은 모델이라고 표기를 해요. 여기서는 그냥 모델은 하나라고 하죠. 모델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달라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다르다는 게 뭐냐 하면 이 데이터셋에서 예를 들어서 70%만 랜덤 샘플링을 할 거잖아요. 랜덤 샘플링 해서 하나. 그 다음 또 랜덤 샘플링 해서 또 하나. 그러면
뭐 70%니까 많은 부분들이 중복될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있겠죠.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로버스트니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다양하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모델을 하고 거기에 결과가 뭐 대부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뭐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 평균을 취한다든지 또는 모조리티 보팅을 해서 앙상블하는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배깅이라고 해서 패러럴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부스팅이라고 해서 시퀀셜하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는 패러럴하게 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셋은 뭐 이렇게 데이터 있으니까 그러면서 70%에 들어가서 만들고 또 랜덤하게 70% 지금 다 이렇게 중복으로 뽑을 수 있게 해놓는 거죠.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쭉쭉쭉 만들고 이 프로세스는 패러럴하게 동시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번에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뽑는 건데, 그러지 말고 자 이거예요. 하나를 했어요. 지금 액티브 러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델을 보고 성능을 보고 모든 영역에서 다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데이터셋은 여기를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겠죠? 성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그 근처에 있으면 거기에 있는 것을 좀 더 많이 보여주면 그 부분을 좀 더 학습해서 잘할 수 있겠죠. 이론상, 개념적으로.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 셋을 더 확보를 하고 또 이걸로 이 모델을 뭐 조금 더 낫기를 희망하는 거겠죠. 이걸 보면 역시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럼 이걸 또 보완할 수 있는 좀 보충하는 또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뭐 여기서 뭐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70%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 모델이 확실하게 잘 예측되는 부분들은 뭐 좀 드러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정한 레이쇼를 유지를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해서 보면 이렇게 모델이 있는 겁니다. 이 모델을 앙상블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앙상블 모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액티브 러닝에 대한 조금 더 펀더멘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앙상블이라는 걸 설명을 여기서 드리는 건데 결국은 액티브 러닝은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는 이 부스팅의 철학, 시퀀셜하게 한다는 철학, 시퀀셜하게 하면 패러럴하게와 좀 다르게 시퀀셜하게 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만들어진 모델의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모델을 디벨롭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좀 더 의미 있게 그 데이터셋 또는 데이터셋이 위치하고 있는 좀 더 인포머티브한 제가 모델이 좀 불확실성을 언설턴티가 높은 부분을 좀 더 그 부분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 부분의 데이터를 좀 더 많이 가져오게 하는 거가 상식선에서 더 낫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런 시계열적으로 방향이 가야 됩니다. 이게 다시 앙상블에서 있는 얘기인데 액티브 러닝에 제가 보여드렸던 전 예시는 이 과정을 사람이 한 겁니다. 사람이 한 거예요. 이 과정을. 아시죠? 이 과정은 당연히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지금 좀 그림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는데 그걸 보실 필요는 없고 이 부분입니다. 어떤 모델이 개발이 되었고 그 부분에 언설턴티가 뭐 다양한 메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냥 예를 들어서는 여기 이 예시에서는 언설턴티로 보겠습니다. 언설턴티가 큰 부분을 뭐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좀 더 확보를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포함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델의 언설턴티가 취약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겠죠. 근데 이건 한 번이 아니라 이터레이티브하게 액티브하게 인발브가 되어서 좀 더 좋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몰 데이터셋은 공학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히게 될 문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A, B, C, D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액티브 러닝 쪽도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더 첨언을 하면 뭐 액티브 러닝을 하기 위해서 제 예시에서는 사람이 했어요. 근데 이걸 자동화할 수 있겠죠. 그 자동화하는 방법들은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을 주로 많이 활용 또는 사용합니다.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쪽으로 연구를 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또 많은 여기 관련된 강의 자료 또는 연구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한 연구인데 모티베이션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결과만, 그래서 이건 뭐 캐소드 머티리얼이니까 여러분들 뭐 짐작하시겠지만 배터리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비오는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의 액티브 러닝 기법을 썼는데 그 결과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색깔이 보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티지가 있는데 이건 뭔지 그냥 높은 게 좋은 거다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높은 게 좋은 건데 이게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파란색부터 먼저 보면 랜덤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좀 더 좋아지지가 않죠. 그냥 랜덤하게 쭉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액티브 러닝을 하면 초반에 예를 들어 능동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겠죠. 트레이닝 데이터에 넣겠죠. 그래서 이 빨간 부분들이 좋은 데이터가 많이 초반 부분에 많이 셀렉티브하게 선정이 된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이만한 풀에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갈수록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빨간색의 데이터셋의 개수가 이터레이션을 지나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